1장.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 박진수 씨가 처음 이은혜 씨와 만난 것은 1990년 그가 28세 때였습니다. 당시 진수 씨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은혜 씨는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이었죠. 첫 만남부터 은혜는 정말 똑똑하고 당찬 여성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학벌도 좋았고 집안도 괜찮았거든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여성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진수 씨의 회상입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1992년 결혼한 두 사람. 진수 씨는 은혜 씨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아들 정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우가 태어났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아들.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수 씨는 가족을 위해 더욱 매진했습니다. 2000년대 초 그는 용기를 내어 독립해서 작은 수입업체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사업이 서서히 궤도에 올랐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가 정말 황금기였어요. 매출도 늘고 정우도 잘 자라고, 은혜도 좋은 차 사주고 큰 아파트로 이사도 하고, 장모님과 처제에게도 용돈 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기고. 그때는 정말 제가 좋은 사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진수 씨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장. 몰락의 시작. 2018년 봄 진수 씨가 주력으로 수입하던 제품에 품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공급업체의 실수로 불량품이 대량으로 들어왔고, 이를 납품받은 대형 유통업체들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20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은 물론이고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혀야 했죠. 은혜에게 사실을 털어놨을 때 처음엔 괜찮다고 함께 이겨내자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빚 독촉은 계속됐고, 진수 씨는 매일같이 채권자들과 협상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됐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은혜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장모님은 아예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처제는 형부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2019년 여름 결국 진수 씨 부부가 살던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가족은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했고, 정우는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은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거의 말을 안 하고 정우한테는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자꾸 말하고, 저도 힘든데 가족마저 저를 원망하니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진수 씨의 수입업은 완전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는 택시 운전, 배달 일 등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3장. 가족의 이별. 2020년 12월 마침내 은혜 씨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혼해요. 진수 씨는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꼭 다시 일어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은혜 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직접 나서서 우리 딸을 더 이상 고생시킬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제도 언니가 더 늦기 전에 새 출발해야 한다고. 정우까지도 엄마 편을 들었어요.
2021년 3월 결국 이혼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정우의 양육권은 은혜 씨가 가져갔고 진수 씨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진수 씨의 상황으로는 양육비조차 제대로 줄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던 날 은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정우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진수 씨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남은 그 작은 방에서 그는 매일 밤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끔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한때는 한강에 서서 그냥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진수 씨를 붙잡은 것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김정훈이라는 20대 청년이었죠. 사장. 운명적 만남. 김정훈, 당시 26세. 그는 진수 씨가 사업할 때 알바생으로 일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진수 씨가 가장 어려웠던 2021년 여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정훈이가 진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수 씨는 정훈이를 알아봤지만 부끄러워서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훈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그날 카페에서 정훈이가 한 말을 진수 씨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사장님, 저 기억해요. 제가 알바할 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급했는데 사장님이 선불로 급여 주신 거. 그리고 제가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고민할 때 장학금 정보도 알아봐 주시고 사장님은 절 가족처럼 챙겨주셨잖아요. 진수 씨는 그런 작은 일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이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힘드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았으니까 같이 뭔가 해보면 어떨까요? 정훈이는 대학 졸업 후 IT 스타트업에 취직해서 꽤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수 씨의 경험과 자신의 젊음을 합쳐서 새로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요. 사장님의 수입업 노하우와 제 IT 기술을 합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5장. 재기의 시작.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진수 씨였지만 정훈이의 열정과 성실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2021년 10월 두 사람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가 그동안 쌓아온 수입업체 네트워크와 상품 선별 능력, 그리고 정훈이의 온라인 마케팅 실력이 만나자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했습니다. 정훈이는 정말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새벽까지 홈페이지 관리하고 고객 상담하고 저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한테는 절대 실망을 안 시켜야겠다 생각했죠. 진수 씨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신중하게 상품을 선택했고 품질 관리에도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훈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2022년 말 그들의 쇼핑몰 매출은 월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23년에는 5억 원, 그리고 2024년에는 월 1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제가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다니. 정훈이가 아니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2024년 초 진수 씨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다시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훈이에게 정식으로 동업 제안을 했습니다. 정훈아, 이제 우리 정식으로 회사를 차리자. 내가 대표를 해. 나는 고문 역할 할게. 하지만 정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 밑에서 배우는 게 더 좋아요. 저에게는 사장님이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진수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아들은 자신을 외면했지만 남의 자식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다니. 세상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6장. 예상치 못한 연락. 2024년 6월 진수 씨의 성공담이 한 지역 케이블 방송의 중년 재기 성공기 프로그램에 소개됐습니다. 30분짜리 짧은 다큐멘터리였지만 진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진수 씨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진수야?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전 장모 윤미자 씨였습니다. 5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전 장모님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진수야. 방송 봤다.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가 너무 몰랐나 보다. 진수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을 차갑게 외면했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은혜도 방송 봤는데 너한테 미안해 하더라. 정우도 아빠 얘기 많이 하고. 장모님은 계속해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진수야, 우리 다시 가족이 되면 안 될까? 은혜도 그렇고. 정우도 아빠가 보고 싶대. 진수 씨는 전화를 끊은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들이 다시 자신을 찾는다니.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방송이 나간 후에? 7장. 의심의 시작. 다음 날 전처 이은혜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진수 씨,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었구나. 그래. 너도 잘 지냈니? 응. 진수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을래? 정우도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진수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아들이 자신을 찾는다니.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정말 정우가 그런 말을 했을까? 일주일 후 진수 씨는 은혜 씨와 만났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은혜 씨는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어딘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기 정말 대단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그런데 정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응, 잘 지내고 있어. 이제 고2야. 성적도 괜찮고. 그들은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계속될수록 진수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은혜 씨가 자꾸만 그의 사업과 수입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직원은 몇 명이나 두고 있어? 앞으로 사업 더 확장할 계획 있어? 그리고 대화가 끝날 무렵 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 진수 씨, 사실은 정우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 정우가 의대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서. 혹시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 그래서 연락을 했구나. 진수 씨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가족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해서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8장. 처가 식구들의 등장. 다음 주에는 처제 이수진 씨가 연락을 했습니다. 형부 오랜만이에요. 방송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5년 전 형부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했던 그 처제가 이제는 다시 형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었니? 네, 그런데 형부. 사실 상의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수진 씨의 제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를 확장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진수 씨가 투자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부도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시잖아요. 제 카페도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다음에는 장모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진수야,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지만 장모님 역시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진수야, 우리 집 전세 만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요즘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진수 씨는 이제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의들이 원하는 것은 가족의 화해가 아니라 경제적 도움이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들의 진짜 속내를 알고 나니 허탈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9장. 정우와의 만남. 하지만 진수 씨에게는 아직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정우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인지. 진수 씨는 은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혜야, 정우와 직접 만나보고 싶어. 정우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줄래? 응. 굳이 직접 연락할 필요 있을까? 내가 전달해 줄게. 아니야, 직접 얘기하고 싶어. 결국 은혜 씨는 어쩔 수 없이 정우의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진수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굵어진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우야. 아빠야.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정우야, 아빠가 보고 싶니? 또다시 침묵. 그리고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오히려 그런 정우가 고마웠습니다. 거짓으로 보고 싶다고 하지 않은 것이. 그래, 당연해. 아빠가 너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정우야, 아빠가 한 가지만 묻고 싶어. 정말 의대에 가고 싶니? 네. 그런데 왜요? 그냥 아빠가 도와주고 싶어서. 진수 씨는 정우에게 제안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정우는 잠깐 고민하다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10장. 아버지와 아들의 진솔한 대화. 일주일 후 진수 씨는 정우와 만났습니다. 키가 훌쩍 커서 이제는 아빠보다도 큰 정우.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우야, 많이 컸구나. 네. 둘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어색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아빠 얘기 많이 해? 정우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엄마는 아빠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럼 넌 아빠를 보고 싶었어? 정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빠가 밉고 원망스러웠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은 궁금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진수 씨는 아들의 솔직한 마음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아빠도 힘드셨을 거라는 걸.
그렇게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진수 씨는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아빠가 내 교육비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엄마나 외할머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너 이름으로 된 신탁을 만들어서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거야. 왜요?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진수 씨는 정우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와 외할머니, 이모가 연락을 해온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정우는 충격을 받는 듯 했지만 동시에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11장. 단호한 선택. 그날 밤 진수 씨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정훈이에게도 상의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사장님이 힘드실 때는 한 명도 안 나타났으면서 성공하시니까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그게 진짜 가족인가요? 정훈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수 씨도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진수 씨는 전처와 처가 식구들을 모두 불러서 만났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완전체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매정했지. 이제 다시 가족이 되자. 처제도 거들었습니다. 형부,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요. 하지만 진수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수 씨, 무슨 소리야? 은혜 씨가 물었습니다. 은혜야, 그리고 어머님, 수진 씨. 저는 이제 여러분과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5년 전 제가 어려웠을 때 여러분은 저를 버리셨잖아요. 하지만 우린 가족이잖아.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진수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면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셨어야죠. 성공했을 때만 찾아와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진짜 가족입니까? 은혜 씨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정우는 어쩔 거야? 정우도 내 아들인데. 정우에게는 교육 신탁을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과는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12장. 진짜 가족의 발견. 그날 이후 전처 가족들로부터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진수 씨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진수 씨는 정훈이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훈이는 이제 정말로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정훈아, 내가 요리까지 잘하는 줄 몰랐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사장님도 만나보시면 좋을 텐데. 2024년 가을, 정훈이는 진수 씨에게 어머니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60대의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정훈이를 정말 잘 키워낸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훈이가 사장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아버지처럼 따른다고. 어머님이 정훈이를 잘 키우셨어요. 정말 좋은 청년입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진수 씨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정훈이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정훈이를 키워온 강인한 여성이었죠. 하지만 진수 씨 앞에서는 편안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장님, 정훈이가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정훈이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수 씨와 정훈이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고
그들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13장 정우의 변화. 2025년 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에게서였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정우야 어떻게 지내니? 아빠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일주일 후 진수 씨는 정우와 만났습니다. 이제 고3이 된 정우는 더욱 성숙해 보였습니다. 아빠 사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 엄마와 외할머니, 이모가 아빠에게 연락한 진짜 이유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정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어려우실 때는 아무도 관심 없었으면서 성공하시니까 갑자기 가족 타령하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진수 씨는 놀랐습니다. 정우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탁 얘기 들었어요. 아빠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이해해요. 정우야, 아빠 저 오늘 밥 한 끼 사드릴게요. 제 알바비로요. 그날 정우는 자신의 알바비로 진수 씨에게 밥을 샀습니다. 비싸지 않은 식당이었지만 진수 씨에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맛있었습니다. 아빠 앞으로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엄마 몰래요. 정우야, 그래도 엄마는 내 엄마야.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니? 아빠,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제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진수 씨와 정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14장 깨달음. 어느 날 정훈이가 진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족? 진수 씨는 잠깐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피로 이어진 관계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인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사장님이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진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한테도 넌 진짜 아들 같아, 정훈아. 그렇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진수 씨가 어려울 때 떠났던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고, 어려울 때 찾아와준 정훈이가 진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정우. 그 역시 진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끝장이었을 거야. 사장님, 저야말로요. 사장님이 저에게 가족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15장 새로운 시작. 2025년 여름, 진수 씨의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정직원만 2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훈이는 정식으로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정훈아, 이제 내가 대표야. 나는 진짜 고문으로 물러날게. 사장님, 아니 고문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들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고 직원들도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했습니다. 진수 씨는 직원들을 정말 가족처럼 대했고 직원들도 진수 씨를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진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대학 합격했어요. 의대요. 정말 축하한다, 정우야. 신탁 덕분에 등록금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합격한 거야. 정우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대학 입학식에 와주실래요?
진수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가도 되니? 네. 제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박진수 씨의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혈연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은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만 찾아와서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박진수 씨에게 정훈이가 그런 존재였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수 씨가 가장 어려울 때 찾아와 손을 내밀어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우.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진심으로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된 정우야말로 진짜 아들다운 아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어려울 때는 외면하다가 잘 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따로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는 더욱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제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야 하거든요. 가짜 가족에게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 곁에 있는 진짜 가족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짜 보물이니까요. 박진수 씨는 이제 정훈이와 함께 더 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와도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고요. 비록 늦었지만 진짜 가족을 찾은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나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언제든 만날 수 있고 진짜 행복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인생 2막 실버TV였습니다.